지구촌의 스포츠 축제 도쿄올림픽에서 강한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무장한 불자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불자 선수들이 양궁과 펜싱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따내며 감동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8월 정각회 법회가 취소됐습니다. 미래 군포교의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에는 군불교를 진두지휘할 5대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을 만나 군포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심화되는 등 고용시장 내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침체된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해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돌봄과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관음사 일대에 흩어져 있는 제주 4.3 사건 유적들의 복원과 체계적인 보전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관음사 주변의 4.3 흔적을 찾아 나서기 위한 현장 답사에 나서고 유적지에 대한 연구 용역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관음사 유적의 등록문화재 지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구촌의 스포츠 축제 도쿄올림픽에서 강한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무장한 불자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불자 선수들이 양궁과 펜싱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따내며 감동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호중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불자 선수들이 초반부터 잇따라 메달을 따내며 우리 선수단의 메달 레이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우리나라에 네 번째 금메달을 안겨주며 단체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두 명의 불자 선수, 김정환, 구본길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마흔을 바라보는 대표팀의 맏형 김정환은 개인전 동메달로 한국 펜싱 선수 최초로 세 번째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 네 번째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했습니다. 앞서 세계 최강에 빛나는 불자 양궁 대표 선수들은 금메달 사냥에 물꼬를 텄습니다. 세계 랭킹 1위 강채영과 장민희, 안산으로 구성된 여자 양궁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러시아를 꺾고 올림픽 9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양궁 남자 대표팀의 고등학생 김재덕과 대학생 안산 선수는 지난주 열린 양궁 혼성 단체전 결승에서 네덜란드를 꺾고 첫 금메달을 우리 선수단에 안겼습니다. 여자 양궁의 간판 강채영 선수는 경희대 1학년 때부터 국가대표로 진천 선수촌에 들어간 이후 선수촌 법당에서 기도하고 시합 가기 전에는 늘 법당을 찾아 부처님에게 삼배를 올리는 등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유구필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말이 되겠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하면은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가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불자 선수인 최인정, 송세라 선수 등으로 구성된 펜싱 여자 대표팀은 에페 단체전에서 9년 만에 다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불자 스포츠 스타로 한국 사격의 간판인 진종호와 펜싱의 남자 에페 간판 박상영은 메달 획득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불자 선수는 100여 명에 이르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장인화 올림픽 선수단장, 신치용 진천 선수촌장과 정성숙 부촌장도 불자 지도자로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경쟁을 해서 꼭 우승을 해야만이 스포츠 정신은 아니지만 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또 잘해서 국민들한테 기쁨을 주기는 더욱 고맙고 첫째는 선수들이나 임원들의 안전과 또 자기 성취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동 체육인 전법단장 퇴유 스님은 도쿄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 전법단 지도법사 스님들과 함께 선수들을 위한 응원과 기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8월 정각회 법회가 취소됐습니다. 국회 정각회 관계자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매달 첫째 수요일에 봉행해오던 정례법회를 8월에는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발맞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사찰에선 법당에서 기도할 수 없고 참배만 가능하며 일요법회 등의 정기법회는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정각회는 제따와나 선원장 일묵 스님을 초청해 새해 첫 비대면 온라인 법회를 연대 이어 전 조계종 포교원장 해총 스님, 전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 불교신문 주간 오심 스님 등을 초청해 매달 정례법회를 열고 신심과 화합을 다져왔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대선 경선준비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복절을 즈음해 입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병수 위원장은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버스에 같이 동참하면서 정권교체 대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11월에 대선 후보가 선출된 뒤 단일화 구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날 우리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치맥 미팅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입당은 확실하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국회 정각회에서 신행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오선의 서병수 의원은 부친인 고 서석인 전 해운대구청장이 부산 해운정사 신도회장을 역임하는 등 집안 전체가 불심이 깊은 걸로 유명합니다. BBS 뉴스가 조계종의 군포교 전담기구인 군종특별교구장 교체 시점에 맞춰 미래 군포교의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군불교를 진두지휘할 5대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을 만나 군포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해군 법사 출신으로 40년 넘게 군불교와 함께한 조계종 5대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 교구 출범에 이은 논산 호국연무사 법당 불사 등 역대 교구장 스님들이 이룬 업적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종단이 추진 중인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육해공군 총의 사령탑인 법당을 새로 짓는 것 같은 큰 불사인데 이 호국 홍제사가 원만히 불사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뛰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불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동참하시고 선일 스님은 교구장 임기 4년 동안 호국 불교의 정신을 새롭게 다져나갈 것도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된 훈련과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장병들의 신앙 전력을 먼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군 불교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혼자라도 뛰겠다는 각오입니다. 부처님 당신도 둘이 가지 않고 홀로 가라 하듯이 홀로 전법 활동을 가듯이 나도 구석구석 나 혼자 어디라도 군부대에 가서 포교하는 각오를 갖고 지금 임할까 합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불교가 호국 불교로서 자리매김하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호국 불교의 바른 길을 내가 같이 가는 것이 나의 그 길일 것 같아요. 현재 군 법당은 6회 공군 통틀어 4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군법사는 고작 130명. 법사 양성 문제는 군 불교의 미래가 걸린 중대 현안으로 손꼽힙니다. 법당 불사도 중요하지만 법사님들 뒷바라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인원으로 60만 대군을 관할하고 있고 법당이 400군데인데 지금 법사가 없는 그 법당이 태반이고 또 각 군에도 큰 부대에도 지금 법당이 없고 타정되어 건물만 있어가지고 조계종 5대 군종교구는 군 불교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군 포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습니다.
BBS 뉴스 정우석입니다. 광주광역시 지역 3곳의 사찰과 신행단체인 자비신행회가 코로나19 확산과 폭염으로 경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스님과 원효사주지 해청스님,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 해월스님은 지난 금요일 광주 서구청을 찾아 과일컵 1,200개를 서대석 서구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활동 등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스님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박과 메론 등 제철 과일이 든 과일컵은 청사 각 실과에 제공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심화되는 등 고용시장 내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침체된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해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돌봄과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새로운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57.8%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거의 꼴찌에 가까운 31위입니다. 여기에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남성 취업자 수도 2019년 대비 8만 2천여 명 줄어들었지만 여성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13만 7천 명이 감소한 데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이처럼 고용시장 내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를 8개에서 10개로 늘리고 IT와 디자인 등 유망 직종에 대한 직업 교육 훈련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2조 5천억 원의 여성기업 성장 자금을 오는 2024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학교 등교가 중단돼 아이 돌봄에 대한 직장인 여성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돌봄센터 운영을 아침과 저녁 시간까지 연장하고 휴일에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지역 아동센터를 주말에도 운영하도록 하고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역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들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를 돌보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마음 놓고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점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학교 돌봄 기관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최대치 그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좀 쳐내는 분위기거든요. 고학년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되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다만 불교계 운영센터들의 경우 대부분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만큼 지역사회와 합심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사회와 그리고 종교계에서 이 아이들을 공동으로 이 사회가 돌봄을 해주는 방법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는 종단에서도 이런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또 각 사찰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이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출산과 자녀 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 여성 고용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원 방안이 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에 마중물이 돼 침체된 여성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제주 관음새 일대에 흩어져 있는 제주 4.3 사건 유족들의 복원과 체계적인 보전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제주도 의회가 관음사 주변의 4.3 흔적을 찾아 나서기 위한 현장 답사에 나서고 유적지에 대한 연구 용역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관음사 유적의 등록문화재 지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1949년 2월 제주 4.3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 토벌대와 무장대 간의 가장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제주 관음사. 관음사 주변 지대에는 당시 토벌대의 초소들과 군인들이 머물렀던 수경지, 주민들의 피난처가 뒤섞여 있습니다.
관음사 일대의 4.3 유적들이 오랜 시간 시민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방치되어 온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 당시 무장대와의 어떤 교전이 이루어졌던 지역이기도 하고 불교 피해의 현장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확인하고 우리 의회 차원으로 유적지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관음사 4.3 유적지 현장 답사에는 강철남 4.3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김창식 의원, 강민숙 의원, 오영희 의원, 홍명환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또 윤진남 제도 자치행정국장과 김경남 4.3 유적지 관리팀장 등이 동참해 4.3 당시 제주 불교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피부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7개의 사찰이 붙었어요. 4.3 때. 그리고 16명의 스님이 죽습니다. 그 당시? 네. 4.3으로 인해서. 49년 2월 12일 날, 이연대 군인들이 이제 관음사에 불 지를 때. 관음사 4.3 유적지를 방문한 의원들은 4.3의 아픔을 극복하고 치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적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보존을 하지 않으면 곧 유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작업을 지금 작년서부터 제주연구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7월 이달 말이면 2차 용역이 나올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해부터 5만여 평에 이르는 관음사 4.3 유적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이 용역을 토대로 4.3 유적지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 등이 열릴 전망입니다. 제주 4.3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관음사 일대의 4.3 유적지 복원과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지정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9월 태풍 피해가 발생한 선제길 일부 구간에 대한 복구 공사를 완료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제길은 오대산 국립공원 월정사와 상원사를 잇는 10km 구간의 탐방로로 이번에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보관차였던 오대산 사고와 선제길을 연결하는 섭다리를 복구해 전 구간 개방이 가능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어제 2020 도쿄 하계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결단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영상 격려사를 통해 서로의 성취를 기뻐하는 화합과 연대 패럴림픽을 기원하며 국민들과 함께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원하는 8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행사가 한국문화재재단의 진행으로 전국 각지에서 펼쳐집니다. 8월에는 기능 종목은 전시 위주로, 예능 종목은 무관객이나 최소 관람 공연으로 진행되며 특히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놀이에선 불교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불화장 공개 행사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열립니다. 지구촌의 스포츠 축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력과 땀으로 금메달을 일군 주인공들은 물론 남모를 어려움을 이겨내고 올림픽 무대에 서서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들에게도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30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